자, 스케치업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잠깐만. 이거. 자, 스케치업이라는 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콘이. 여러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생긴 걸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3D라는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근데 자, 뭐 3D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3D 맥스라도 있고 라이노란 것도 있고 뭐 스케치업도 있고 마야란 것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케치업은 주로 많이 쓰는 데는 건축 인테리어 쪽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3D 맥스보다는 명령어가 좀 적어요. 그래서 3D 맥스를 공부하시기보다는 스케치업을 공부하는 게 편하고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 따라 틀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케치업은 모델링이 빨리빨리 되고 단순하게 모델링이 되고 쉽게 되는 반면에 단점은 곡면 모델링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아니고 너무 힘들어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곡면 모델링을 하려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뭘 하냐면 보통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에다 추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어떤 간단한 옵션들이나 간단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은 그런 플러그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 곡면 모델링 하는 게 좀 더 손쉬워져요. 보통 그걸 루비라고 하거든요.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을 루비라고 해서 보통 그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자, 그 루비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유료 버전이 있고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유료로 사서 써도 되겠지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무료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은 무료 버전을 써야겠죠. 그런 걸 쓸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방학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느 학원, 어느 거를 무엇을 배우러 다니든 간에 여러분들이 첫날 지겹게 듣는 거 늦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자, 우리 스케치업 1, 스케치업 1 수업이 열흘밖에 안 되죠. 열흘 안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명령어가 몇 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빠지시면 힘드실 거예요. 빠지지 마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늦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명령어가 많지 않으니까 맥스보다는 덜 힘들 거라고 얘기는 드리는데, 그래도 얘가 2D가 아니기 때문에 캐드나 포토샵보다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이란 거는 3D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다른 3D 프로그램을 써보셨던 분들은 조금 덜 하겠지만 3D 프로그램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 일단 첫 번째 공간 개념이란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공간 개념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어떤 3D 프로그램을 하든지 힘들어요. 3D 프로그램은 공간 개념이 좋아야 돼요. 그 공간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아무리 쉽고 간단한 3D 프로그램 하더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일 취약점인 점인데 문제가 되는 건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뭐냐? 공간 개념이란 건 이런 거예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 물체를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모양,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 모양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없는 거니까. 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보고 그리기도 되지만 도면 없이 그려야 된다면 내가 상상을 해야 돼. 그리고 도면이 있더라도 내가 평면도 보고 인면도 보고 그렇게 그리면 그 도면에 없는 부분은 도면을 서로 맞춰서 내가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 모양을. 근데 자, 얘를 여기서 봤을 때 이 모양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 모양이다. 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간 개념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모델링을 할 때 되게 힘들어하세요. 엄청나게 힘들어하세요. 본인이. 근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공간 개념을 좀 익히실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시고 TV 보시고 놀고 그럴 때 집안에 집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들을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여기서 보고 이렇게 서로 맞춰보는 거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어떤 물체든지 간에. 그게 공간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체를 많이 보는 게 공간 개념을 조금씩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어떤 법칙이나 요령이 없어요.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그런 교육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인이 그 부분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 다니다가도 물체 희한한 게 있으면 쟤를 여기서 봤을 때 이 모양인데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네. 그런 것들을 그냥 많이 보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스케치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스케치업을 옛날에는 무료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무료 버전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 요 스케치업을 판매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그 데모 버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가능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근데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사라고 계속 그러고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얘는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좋은 건 아니지만 지인 찬스를 써서 여러분들이 자, 크랙 버전을 구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스케치업은. 무료 버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고 공부를 더 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잘 하시는 분들, 검색을 잘해서 자료를 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잘 찾으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솔직히 불법이라서 암암리에 서로서로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어디에 가면 뭐 있다라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막 하다 보면 서로서로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서 어떤지 아니면 뭐 지인 찬스를 쓰던지 뭔가 해야 돼. 그것도 안 되면 뭐 구매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구매를 하기에는 많이 비싸죠. 자, 일단은 프로그램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자, 얘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처음에 이렇게 떠요. 창이.
자, 창이 이렇게 뜨는데, 자,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뭐 아주 막 대단한 거 할 거 아니고 간단한 것들을 위주로 할 거예요.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고, 뭐 스케치업 어떻게 쓰고 하는 거. 자, 처음에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고, 자, 요 밑에 부분, 자, 요 밑에 부분은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설치한 거. 자, 여기 지금 제 자리에 이런 게 있는 거는 기존에 뭔가를 저장을 했거나 뭐 내가 뭔가 어떤 파일을 열어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리 보기 파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기본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는 스케치업은 그래도 나름대로 도면을 기반으로 뭔가 작업을 해요. 근데 도면이란 것은 우리가 CAD로 도면을 그리거든요. 근데 도면을 그릴 때는 길이, 치수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미터법이라는 걸 써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뭐 킬로미터 그런 식으로 미터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에선 달라요. 캐나다나 일본 같은 데서는 인치 단위를 써요. 미국은 피트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네가 사용하는 단위 체계가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뭐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밀리미터, 인치, 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용을 할 것들은 자, 밀리미터, 미터,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우리가 쓰는 단위 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요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뭘 기준으로 사용할 거냐?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는 내가 수치를 사용할 때 밀리미터 단위로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1000이란 걸 입력하면 1000밀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1미터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1000을 입력하면 1000미터가 돼요. 그러면 1kg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값을 입력하더라도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 단위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사용을 하느냐. 자,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우리도 도면 그릴 때 밀리미터 단위로 많이 그리니까 자, 얘도 그냥 밀리미터 단위로 볼게요. 그래서 요걸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아키텍처 자, 건축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할게요. 클릭 해주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여러분들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막 떠 있을 거예요. 공중에. 공중에 막 떠 있을 거예요. 자, 걔는 공, 공중에 이렇게 뭔가 메뉴들이 막 떠 있는데 얘는 스케치업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면 그게 떠요. 처음 실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실행한 화면이 뜨는 건데 자,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는 컴퓨터 오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끄고 내일 다시 와서 켜고 그러면 똑같이 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자리에는 껐다 키면 초기화가 되는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제일 기본으로 세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이 떠요.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업을 사용할 때, 자, 여기 위에 지금 이거는 다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느라고 메뉴를 다 꺼내놔서 그런데 일단 제가 좀
잠깐 동안은 이걸 다 지워버릴게요. 지금 당장은 이거 수업할 거 아니니까 딱 꺼버리고, 요것도 꺼버리고, 자, 요것도 꺼버리고, 자, 여러분들처럼 거의 그냥 초기화를 시켜놓고 작업을 할게요. 지금 요거 하나 떠 있고 여기 메뉴가 몇 개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 빈 공간, 자,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떠요. 굉장히 많이 뜨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게 아까 막 나왔던 메뉴 구성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V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자, 나머지들은 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은 V 표시가 더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뭐가 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선택을 해서 여시면 되고 필요 없는 건 그냥 꺼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꺼내면 되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거기 중에서 어디 갔니 여기서 여기 라지 툴셋이라는 메뉴 툴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꼭 꺼내놓고 쓰세요. 요걸 꺼내면 여기 좌측에 메뉴 툴이 하나 떠요. 이렇게. 스케치업은 자, 위에다 메뉴를 많이 꺼내 놓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것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리기 할 때는 좌측에다 메뉴를 꺼내 놓는 게 제일 편하고 여기 있는 메뉴가 다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기본 메뉴는 이 좌측에 뜨는 메뉴만 다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몇 개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위에 부분들은 그냥 내가 추가해서 사용하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다 스케치업을 설치하시면 지금 여기보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라지 툴셋이란 거, 자, 얘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라지 툴셋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자, 좌측에다가 메뉴를 하나 놓고요. 자, 그다음에 위에는 몇 개만 꺼내 놓을게요. 우리가 작업할 때 편하게 쓰려면은 자, 스타일이라는 거 하나, 이거 스타일이라는 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어디가 스타일 말고 뷰 밑에 뷰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쓰는 게 솔리드 툴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는 것도 하나 그리고 일단은 요 정도 꺼내 놓으시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것들은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메뉴 툴들이에요. 스케치업을 설치하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그리고 뭔가 작업하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메뉴를 위에다 다 얹어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거. 자, 뭐냐? 지금 화면을 딱 띄우면 여기 뭐 이렇게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버전에 따라 다 틀려요. 스케치업이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버전에 따라 다 틀려요. 어떨 땐 남자, 어떨 땐 여자, 어떨 땐 아이, 어떨 땐 노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어떨 땐 강아지도 나올 때도 있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할 때 저 사람을 기준으로 비율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내가 만드는 게 얼마만큼 클 거냐 작을 거냐. 건물들이나 아니면 조그만 소품을 만들 때, 소파를 만들 때 대략적으로 사람보다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소파나 뭐 의자가 돼야 된다. 아니면 건물을 뭐 2층, 3층 그릴 거면 사람이 이 정도 크기니까 2층, 3층 되려면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율을 잡으라고 있는 것뿐이지 큰 의미 없어요. 얘 사람은. 이거는 그냥 뭐 지우셔도 상관없는 거고 자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얘. 파란색 선, 녹색 선, 빨간색 선. 자 얘가 중요해요. 자 얘는 뭐냐 스케치업에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CAD에서 도면을 그리면 X축, Y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로 그리니까 평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 방향과 Y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스케치업이라는 건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Z라는 거, 공간 개념에서 높이 방향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서 빨간 게 X, 녹색이 Y, 파란 게 Z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빨간 게 X, 녹색이 Y, 파란 게 Z. 그리고 자, 실선으로 나온 게 플러스, 점선으로 나온 게 마이너스. 그리고 자, 얘네들이 만나서 생긴 가운데 부분이 원점. 자,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그리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게 X, 자, 요게 Y, 자, 요게 Z예요. 자,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내가 뭔가를 그리는데 여기서 자, 화면을 갖다 좀 움직일 거예요. 자,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면 내가 여기 그려놓은 물체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마우스 좌측 버튼은 물체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은 메뉴가 나와요. 뭐 어떠한 메뉴가 나오니까 메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크롤. 가운데 스크롤 있죠. 우리는 마우스가 세 개의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스크롤을 살짝 살짝 돌리면 커졌다 작아져요. 화면이. 커졌다 작아지는데 얘는 그 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대 축소. 그리고 스크롤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빙글빙글 돌아요. 누르고 움직이시면. 자, 요거는 오비트라는 기능인데 자, 얘를 가끔 그러니까 혼돈을 하시는 게 뭐냐면 오비트라는 기능은 자 이런 기능이에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을 때 자 이게 빙글빙글 도니까 얘를 돌려도 돌아가요.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얘를 두고 내가 이쪽 방향에서 보면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를 볼 수가 있고 자 물체를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쳐다보는 방향, 내 눈의 시점이 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비트라는 거,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빙글빙글 돌리는 거는 내가 쳐다보는 눈의 시점, 눈의 방향, 쳐다보는 눈의 시점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물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체는 그냥 고정되어 있고 내가 쳐다보는 방향을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로테이트라는 다른 거라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자, 오비트는 로테이트랑 다른 기능이에요. 단지 자, 화면을 이리저리 돌려볼 수 있는 기능.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손바닥에 나와요. 그러면 화면을 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펜이라는 기능이에요. 펜. 화면을 옆으로 더 넓혀서 옆에 모양을 볼 때.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면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체의 위치는 그대로 있어요. 화면이 움직이는 거고 물체의 위치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내가 스케치업을 쓸 때 제일 기본적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부분이고, 자, 이제부터 오늘은 간단하게 뭘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요걸 먼저 볼 거예요. 자, 요게 스케치업에서 그리기 명령 다예요. 여기 있는 게. 자, 그래서 요 연필 모양의 아이콘, 요게 라인이라는 명령이에요. 라인.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아이콘 마우스 포인트가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리고 자,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시 원하는 위치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해주면 자, 이렇게 선이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하나 그려져요. 자, 다시 또 클릭. 그래서 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이어서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다 그렸다. 내가 더 이상 이제 그릴 거 없다. 다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ESC 키를 눌러주시면 자, 그리기가 종료돼요. 그리고 자, 이거 셀렉트 툴. 자, 셀렉트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요 선들을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선들이. 그래서 자, 요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지우고 싶으면 자,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지워져요. 아니면 자, 또 다른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 자, 요 지우개 모양의 아이콘을 이용해서 자, 지워주셔도 돼요. 단순하게. 자, 선을 그릴 때는 라인이란 명령. 자, 선을 지울 때는 자, 지우개 이레이저라는 명령. 또는 선택해서 그냥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라인으로 자,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처음에 그린 점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자, 이렇게 하얗게 뭐가 생겨요. 면이 생겨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은 특이하게 그
패곡선의 형태, 닫혀있는 다각형의 형태를 그리면 그 내부가 면으로 채워져요. 하지만 선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면은 안 생겨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닫혀있는 다각형 모양을 그렸는데도 면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다각형을 그리면 다각형의 제일 작은 형태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점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선을 그릴 때 점을 3개를 찍겠죠? 삼각형을 그리려면. 자, 근데 그 점 3개가 같은 평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하나가 다른 평면에 있으면 틀어지면서 평면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분명히 나는 다각형의 모양을 열심히 잘 그렸지만 면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리면은 억지로 하려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에서 막 이렇게 또 너무 잘 만들어져. 얘가 억지로 요거는 지금 면이 생겼는데 얘는 면이 안 생겼어요. 근데 보기에는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그냥 오각형을 그린 거거든요. 특별히 달라 보일 건 없고 이게 점이 하나 더 있는 것뿐인데 점이 하나 더 있다고 면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스크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자, 화면 보는 방향을 돌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 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업에서는 여기서 자, 중간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주면 자, 여기 면 생기고 여기 면 생기고 이렇게 잘라서 면이 생겨요. 그리고 자, 면이 만들어진 곳 위에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얘를 2개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잘라진 상태에서 가운데 그린 선을 선택하고 지우거나 또는 지우개로 이 선을 지우면 자, 다시 합쳐져요. 이게 스케치업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려놓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고 자른 걸 다시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 모델링 하는 것이 조금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라인으로 선을 그리는데 자 한 점을 선택을 하고 자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이제부터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검정색 선이 나와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얘를 자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빨간색 선으로 변해요. 자,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녹색 선으로 변했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파란색 선으로 변했어요. 자, 지금 선이 빨간색이 됐다, 녹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자, 빨간색이 됐다는 거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점에서부터 X축 방향과 평행한 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녹색을 잡히면 Y축 방향과 평행한 선. 파란색은 Z축 방향과 평행한 선. 그 외에 X, Y, Z와 평행하지 않은 선은 전부 다 검정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X 방향으로 평행하게 수평선, 수직선 뭐 그런 걸 그리고자 할 때는 자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X방향이나 Y방향의 평행을 그리시면 수평선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시면서 주의할 거는 그리시면서 자, 모양이 분명히 얘가 면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건 이렇게 돌려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그냥 막 선을 그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지금처럼 자, 높이 값이 다른 위치에 점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선을 그리실 때는. 선 그리기를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핸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스케치업에서 쓸 일이 그렇게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안 써서. 자,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놓고요.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막 그려요. 그러면 자유곡선 그리기라는 건데 자, 얘는 곡선이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조각조각 끊어진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자유곡선 형태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게 프리핸드예요. 자, 그다음에 사각형. 자, 사각형 그리기인데 자, 얘는 한 점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대각선의 점을 선택해 주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또 자,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캐드처럼 캐드처럼 내가 크기를 정해서 사각형을 만약에 그리고 싶다라고 할 경우 자 렉탱글 명령어에서 자 그리기 시작할 위치를 먼저 하나 정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자 스케치업에서는 여기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 우측 하단에 보면 자 여기 뭐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자 저기 부분을 지금 잘 쳐다보고 계세요. 자 마우스를 움직이면 숫자가 변해요. 숫자가 변하는데 자 앞에 숫자가 있고 컴마 뒤에 숫자가 있어요. 자 얘는 CAD랑 똑같아요. X 좌표고 자 Y 좌표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얘를 가로 길이, 세로 길이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렉탱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그리시는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시는데 여기서 내가 가로로 1000, 세로로 뭐 50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1000, 콤마 500 해주면 자 가로 1000, 세로 500짜리 직사각형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크기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놨는데 요 선에서 자, 렉탱글로 자, 요 끝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끝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자, 나는 요 끝에서가 아니라
사각형의 가운데가 여기 와서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할 경우. 자, 렉탱글 명령으로 자,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줘요. 그러면 자, 어쨌든 나머지 한쪽 방향의 모서리 끝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포토샵처럼. 그래서 뭐 가로로 500, 세로로 40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요 직선은 이 사각형 면적을 반 정도 자르고 있어요. 얘는 지워줘도 돼요, 이렇게. 그럼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요 사각형 그린 거 안에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자, 안에 사각형을 선택하고 지워버리면 자, 이런 것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뚫린 사각형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사각형만 구멍을 뚫을 수 있냐?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를 자, 요거를 지우면 자, 요런 모양의 구멍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좀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클, 원 그리는 거예요. 자, 원을 그리는데 자, 스케치업에서 원 그리는 게 단순해요. 중심 선택하고 반지름 인정해 주면 돼요. 이게 끝. 캐드처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 없어요. 단순하게 자, 중심 선택해주고 반지름 지정해주면 그게 원 그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요거 폴리곤부터 먼저 볼까요? 폴리곤. 자, 폴리곤은 다각형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다각형은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한다면 삼각형부터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쭉 나가는 게 다각형인데 자, 지금 여기 아이콘 모양으로는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면 얘도 똑같아요. 그리면 중심 그리고 임의의 반지름 정해주면 이렇게 다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기본으로 그려지는 건 또 육각형이 그려져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릴 거냐? 요거는 자, 요 다각형 그리기 명령어는 선택을 하고 요 밑에 자, 요 밑에를 잘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쓰는 명령어들을 보면 자, 요 밑에 다각형 명령어를 선택하니까
사이드라는 게 나와요. 사이드. 사이드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얘를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끌어낼게요. 얘를.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여기서 자, 다각형 명령을 선택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라는 거 물어봐요. 사이드. 몇 각형을 그릴 것이냐. 내가 그리고 싶은 다각형의 형태를 선택을 해줘라. 자, 기본이 6으로 나오니까 육각형이 그려지는 거고, 자, 얘를 뭐 오각형, 사각형, 오각형. 그러면 오각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선택해주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지금 캐드에서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그려요. 내접, 외접. 자, 지금 얘는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거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뭐? 내접이에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얼마 주면 반지름 얼마의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려주는 거고, 자, 외접으로 내가 그리겠다 그러면 여기서 자, 선택하고 다각형을 그리는데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데요. 그러면 다각형이 내접이냐 외접이냐로 바뀌어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얘는 한 변의 수직인 거리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외접, 그러니까 외접인 다각형, 내접인 다각형을 그려주는 거다. 근데 모양은 그냥 똑같은 다각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는 자, 이렇게 세 가지예요. 호 그리는 것. 자, 요거 아크. 자, 시작점. 다시 요거는 자, 하나, 둘, 셋.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정해주는 거야. 자, 다시 중심점, 시작점, 자, 끝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아크를 그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요거. 자, 요거는 시작점, 끝점, 그리고 다른 한 점. 이런 식으로. 자, 그리는 방법의 차이예요. 시작점, 끝점, 다른 한 점. 자, 요거는 시작점, 두 번째 점, 자, 시작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어차피 똑같은 호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호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자, 요 명령하고 요 명령, 요 두 개의 명령은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2021 버전보다 낮은 버전에서는 없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추가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아주 대단하고 신기한 명령은 아니에요.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요건 파이라는 건데 파이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는 피자 있죠, 피자. 피자 조각. 그걸 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심,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시작 쭉 가서 여기까지 그리겠다? 그러면 요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 선이. 아크는 요거만 그려지는 건데 자, 얘는 요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생겨요. 피자의 일부분 조각처럼. 자, 요거를 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시면 자, 선택
자, 두 번째 선택. 그 다음에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을 세 개 찍어줘요. 첫 번째, 두 번째 찍는 것이 사각형의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찍어주는 것이 사각형의 기울기를 정해주는 부분. 자, 얘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심. 그리고 자, 얘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면 이렇게 기울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거, 자, 여기에 있는 게 그리기 명령 다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 번씩들 해보시면서 잘 이해가 안 돼.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좀 얘를 좀 보면은 저 요 안쪽 원이 반지름이 750이고 요 바깥쪽 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0이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예요? 지름이에요. 그럼 반지름은 1500이라는 얘기죠. 지름이 3000이고 자, 일단 파악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000.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000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자, 요거 1500, 1500이네요. 그리고 여기 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무엇을 먼저 그릴 거냐? 그건 자기가 정하면 돼요. 자, 일단 저는 요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건 이제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니까 자,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다 선택하고 지워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렉탱글로 자, 여기서 3000, 3000 300이네. 3000, 3000 그래서 하나 그렸어요. 3000에 3000짜리.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원이 있죠, 원. 자, 750짜리가 하나 있고 3000짜리가 하나 있어요. 자, 원을 여기서 자, 이제 캐디에서는 뭐가 있냐면 오스냅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점을 선택해서 그리기가 참 편했어요. 근데 스케치업에 보면 스케치업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스케치업은 캐드처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자동으로 얘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마우스를 가지고 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자, 빨간 점이 나오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자, 녹색 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파란색 점이 나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끝점 엔드 포인트는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중간점 미드 포인트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빨간 점은 뭐냐면 요 선 위에 임의의 점. 선 위에 임의의 점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나타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자, 여기까지 그리면 자, 요 원은 가운데에서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지름 3000짜리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반지름 얼마? 750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서 1500에 1500짜리죠? 그럼 얘를 자, 렉탱글 자,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그릴 거예요.
1500, 1500. 그러면 여기서 1500 가고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길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500, 마이너스 1500. 맞죠? 쭉쭉쭉. 뭐야? 자, 다시 여기서 1500, 1500.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반반, 반반. 그 다음에 여기 300만큼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자, 라인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선 하나 긋고 그다음에 자,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300만큼 직선을 하나 그어서 그냥 단순하게 아크를 그릴게요. 자, 여기 나머지 하나 여기. 그리고 자, 얘네들은 필요 없는 선.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선은 자, 여기 있는 선은 자, 원래 긴 직선이었어요. 거기에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요 선과 요 긴 직선이 만났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얘가 자, 두 개로 나눠져요, 선이.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여기로. 선이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선 위에 선을 그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라인으로 요만큼을 그렸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자, 여기 잘려요. 이렇게 요만큼이. 직선이. 선 위에 선을 그리면 자, 겹쳐지면서 선이 이렇게 잘려버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선 위에다가 선은 되도록이면 안 그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겹쳐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선 위에 선을 또 그리면 자,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선택할 때 직선 전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선택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 그리기를 했어요. 선 그리기 아니라 그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스케치업에선 그리기 명령은 얘가 다예요. 얘를 갖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저렇게 그려가지고. 근데 저렇게 그려서 뭘 만드는 게 너무나 없죠. 뭐 몇 개 그릴 수도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스케치업의 제일 주된 기능, 3차원 물체를 만드는 방법. 자, 일단 3차원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 면이 생성되게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조건 면이 존재를 해야지만 3차원 물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 자, 지금 얘는 렉탱글로 그렸거든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라인으로 다시 여기, 여기, 여기. 그래서 라인으로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여기서 내가 이 선 하나를 선택하고 자, 이 선을 지우면 선이 지워짐과 동시에 면도 같이 사라져요. 자, 이 없는 부분에서 자, 선을 다시 그리면 다시 면이 생겨요. 자, 선을 지우면 면이 같이 지워졌거든요. 근데 자, 면을 선택하고 딜레이트 지우면 선들은 남아 있어요. 면만 지워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3차원 물체를 못 만들어요. 선만 갖고는. 무조건 면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면을 지워버렸어. 근데 여기에 면을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선 그리기로 자, 이 네 개의 선 중에서 아무 데나 똑같은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위에다가. 그러면 자, 이렇게 면이 생겨요. 같은 위치의 선을 똑같이 한 번 더 그리면 자동으로 면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면을 만든 상태에서 자, 이런 명령이 있어요. 이런 명령. 자, 얘는 뭐냐면 푸시풀이라는 명령이에요. 푸시풀. 푸시풀이라는 명령인데 자, 푸시풀이라는 것은 밀고 당기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밀고 당기기.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자, 면을 선택해서 자,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위로 돌출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돌출돼요. 자, 여기서 요만큼 내가 자, 요만큼 돌출을 시키겠다. 여기서 마우스 좌석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돌출이 돼요. 자, 얘는 당겨서 끌어당겨서 면을 만든 거예요. 아니, 저 두께를 만든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위의 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선택하고 다시 밀어요. 눌러. 그러면 자, 다시 모양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밀고 당기기를 해서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자, 이쪽 방향도 가능하고 이쪽 방향도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아까 여기에 제가 원을 그렸었죠, 가운데. 그리고 자, 얘를 뚫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 푸시풀로 자, 얘를 돌출시키면 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육면체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돌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오각형, 육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옆면에다가. 그 다음에 푸시풀로. 자, 이 면을 얘하고 나눠지죠.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이 면을 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구멍 뚫린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선을 하나 그리고 자, 여기 선을 하나 그리면 자, 그럼 양쪽이 다 막혔죠? 양쪽 면이 다 막혔어요. 그리고 자, 요 선들을 지워 볼게요. 그러면 자, 뚫린 부분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까는 가운데에다 오버킹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얘를 어떻게 할까? 음, 여기서 호를 그렸는데, 딱히 안 맞네, 얘가. 얘를 다시 여기,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아크를 하나 그렸어요. 면 위에다가. 그리고 자 얘를 푸시풀로 요거를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을 라운딩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려놓은 물체에다가 자, 2D로 그려놓은 물체를 푸시풀이라는 걸로 돌출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돌출시킬 물체에 또 다른 2D를 그려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모양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모양이 이 정도 되면 보이려나? 자,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런 형태의 모양을. 자, 다시 보세요. 여기서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임의로 선을 그렸고, 자, 이 선을 내가 X축 방향으로 500만큼만 떨어진 곳에 또 하나 그리고 싶다. 근데, 자, 선의 직선의 길이를 모르니까, 무브. 자, 얘를 이쪽 방향으로 500만큼만 떨어뜨려서 선을 그리고 싶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자, 500. 그러면 자, 500 떨어진 위치에 똑같은 선을 하나 더 그려요. 그래서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자,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지금 여기 면이 존재를 해요. 이 상태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요 모서리 자, 요건 선이에요, 선. 자, 얘를 선택하고 무브 자, 요거를 움직이면 크기가 변한다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선택을 해주면 얼마? 100만큼만 움직이겠다. 그러면
100 떨어진 위치에 선을 하나 그린 것과 같아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모양을 또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자, 보세요. 얘를, 자, 요거 1200. 자, 여기 50. 그쵸? 그러면, 자, 렉탱글. 자, 50, 1200.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푸시풀로. 자, 얘를 위로 얼마? 830만큼. 자, 요걸 먼저 그린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위치. 자, 여기 위치가 430이래요. 자, 요 선을 무브. 자, 얘를 움직이는데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위, 자, 요 선상에서 얼마만큼? 430만큼. 그러면 선을 하나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을 그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430. 그리고 자, 여기 두께가 얼마? 50. 똑같이 50. 자, 여기 50, 여기 50, 여기 50. 그래서 자, 얘를 다시 한번 밑으로 50.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출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50이 빠져야 돼요. 그럼 400에서 50 빼면 얼마? 여기서 여기까지는 350. 자, 푸시풀로 얘를 얼마? 35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자, 50이 빠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0인데 거기서 50을 또 빼려면 이만큼 두께가 있으니까 300이네요, 여기는. 그럼 여기서 50, 여기서 50. 그러니까 여기 끝점, 요 끝 직선에서 자, 무브 얘를 컨트롤 자, 50. 그리고 자, 얘는 얼마만큼? 자, 푸시풀로 여기까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얘가 모서리 부분이 둥그러니까 아크를 이용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을 그리면 그리고 자, 푸시풀로 자, 반대편까지 하면 잘라지죠. 그래서 자, 이런 의자 모양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요만큼 자, 요만큼을 그려서 이렇게 돌출시켜도 되고요. 자, 지금처럼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동을 하면서 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컨트롤 키를 눌러주는 기능. 자, 해보시면서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600에 5, 여기 50이고 여기 600, 그리고 높이가 700.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렉탱글 600에 콤마 50 그리고 푸시풀로 700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가운데 지름이 DIA라고 해서 400대인데 이게 지름이란 뜻이에요. 지름이 400. 자, 얘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가운데다가 자, 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서클, 미드 포인트. 자, 지름이 400이니까 반지름은 200.
자, 요거 선 지워주고요. 자, 푸시플로 얘를 자, 요 뒤에까지 요거 이렇게 뚫어버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두께 자, 50.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500이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50이 되겠죠. 50이 빠지니까. 자, 그래서 얘를 자, 요거를 뚫기 전에 카피할 걸. 자, 무브.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얘를 이쪽으로 1450만큼 자, 커피를 하면 될 거고. 자, 여기 지금 뚫려 있으니까 어떻게 자, 막아요. 그냥 선 그려서. 자, 여기도 선 그려서 막아버려. 그리고 자, 지워요. 원을. 그러면 구멍 뚫린 게 지워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서 자, 50만큼 이렇게 돼 있죠. 이 두께가 자, 여기서 이 선을 컨트롤 키 눌러서 밑으로 50만큼 자, 푸시풀로 얘를 쭉 당겨서 자, 여기까지 자, 선이 남네요. 자, 여기 선이 남네요. 여기 100이네요, 얘가. 그래서 자, 지우개 툴로 이 선들 지우면 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가 100. 그러면 자, 이 모서리 선분을 자, 무브 컨트롤 키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100. 자, 푸시풀로 얼마? 자, 20. 하나, 둘, 셋, 넷, 5개. 자, 20. 응? 20. 100. 자, 라인으로 자,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푸시풀로 얘를 얼마? 자, 20. 아니다, 얘를 40. 그 다음에 자, 요 선과 요 선과 요 선. 그리고 선만 선택을 하고 면 말고 여기 왜 자꾸 당겨서 이렇게 돼 있냐? 요거 요거 요선 세 개를 얼마? 카피 요거 20. 요거 20. 요거 20.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자, 이동 툴과 자, 카피하는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